서울의 마지막 편지. 싸늘한 늦가을 바람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을 열 때마다 이은서의 외투 자락을 파고들었다. 몇 달 전 오랜 투병 끝에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로켓 목걸이가 차가운 그녀의 목덜미에 닿았다. 은서의 한 손에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소중하게 들려 있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끝내 붙이지 못한 수십 년 전 서울 여행길에서 만난 이름 모를 덕수궁 수문장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했다. 아버지와 함께 오기로 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홀로 아버지의 마지막 흔적을 찾아 나선 길 위에서 은서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다. 숙소에 도착해 짐을 풀고 은서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다.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아버지의 이야기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젊은 시절 덕수궁 돌담길 근처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했을 때 늠름한 수문장 한 분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고 그 감사함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내용이었다. 은서는 이 편지를 대신 전달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동시에 자신의 깊은 슬픔을 조금이나마 달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다. 다음 날 아침 은서는 비장한 마음으로 덕수궁 대한문으로 향했다. 이미 많은 관광객이 웅장한 문과 그 앞을 지키는 수문장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전통 복장을 한 수문장들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위엄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끼며 은서는 그들에게 다가갔다. 가장 가까이 보이는 유난히 매서운 눈빛을 한 김 병장이라는 명찰을 단 수문장에게 은서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사연을 짧게 설명하며 편지를 내밀려 했다. 하지만 김 병장은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접근 금지입니다. 개인적인 용문은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시선은 은서를 지나 대한문 너머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은서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겪는 냉대는 생각보다 더 아팠다.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다. 하지만 은서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 간절했던 눈빛이 아른거렸다. 근처 서울광장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던 은서는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젊은 시절 덕수궁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옆에는 자신과 꼭 닮은 어린 은서가 서 있었다. 아버지는 유난히 한국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사랑하셨고 특히 궁궐 수문장들의 늠름한 기상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은서야, 저분들은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란다. 수백 년 우리 역사의 정신을 지키는 분들이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편지를 다시 한번 꼭 쥐었다. 이 편지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삶 한 조각이자 아버지와 자신을 잇는 마지막 끈이었다. 다음 날 은서는 수문장 교대식이 열리는 시간에 맞춰 다시 대한문 앞으로 갔다. 어제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은서는 인파를 헤치고 다시 김 병장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는 마치 은서를 기다렸다는 듯 더욱 냉담하게 그녀를 외면했다. 심지어 주변 관광객들이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규정을 어기지 마시오. 이곳은 당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오 라고 외치며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은서의 얼굴이 화끈거렸다. 수치심과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몇몇 관광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때 한쪽에서 아내와 함께 교대식을 지켜보던 중년의 남자가 은서의 모습을 눈여겨보았다. 은퇴한 역사교사인 박진호 씨였다. 처음에는 그저 규칙을 무시하는 무례한 관광객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눈살을 찌푸렸지만 반복되는 은서의 간절한 몸짓과 김 병장의 지나치게 강압적인 태도에서 무언가 다른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다. 슬픔과 절박함이 뒤섞인 은서의 표정이 그의 뇌리에 남았다. 은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른 수문장에게 접근해 보기도 하고 덕수궁 안내소에 문의도 해보았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개인적인 편지 전달은 불가능합니다. 근무 중인 수문장에게 말을 거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서울에 머무를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남대문 시장 근처를 하염없이 걷던 은서는 귓가를 때리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상인들의 외침 속에서 깊은 고독감을 느꼈다.
이 거대한 도시에서 자신의 작은 소망은 너무나 하찮게 느껴졌다. 며칠 동안 은서의 시도는 계속되었고 김 병장의 감시와 제지는 더욱 심해졌다. 그는 이제 은서가 자신의 시야에 나타날 때마다 노골적으로 경계하며 위협적인 눈빛을 보냈다.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를 대하는 듯한 그의 태도에 은서는 깊은 모멸감을 느꼈다. 한 번만 더 내 근무를 방해하면 정식으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동정도 없었다. 박진호 씨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우연히 서울광장 벤치에서 홀로 눈물 짓는 은서의 모습을 보기도 했고 그녀가 손에 쥔 낡은 편지를 보며 슬픈 표정을 짓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다. 처음에 부정적인 생각은 점차 연민과 의문으로 바뀌었다. 저토록 간절한 데에는 분명 깊은 사연이 있을 터였다. 그리고 저 수문장의 태도는 아무리 규정이라지만 너무나 비인간적이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작은 목소리라도 낼 것인가? 서울을 떠나기 하루 전 은서는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대한문 앞에 섰다. 이번에는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다. 눈물이 글썽이는 채로 김 병장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버지의 사연과 이 편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 거의 울먹이며 간절히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애원이 가득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 수십 년 동안 간직해온 감사함이라는 말들이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그러나 김 병장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내 알바 아니오. 규정은 규정일 뿐. 즉시 이곳을 떠나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마저 스쳐 지나갔다. 주변의 관광객들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은서를 바라보았지만 거대한 규율의 벽 앞에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그녀를 돕지 못하고 침묵만이 흘렀다. 은서는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수문장의 모습이 이렇게 차갑고 비정할 줄이야. 바로 그때였다. 모든 상황을 착잡한 심정으로 지켜보던 박진호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섰다. 그는 김 병장을 향해 단호하지만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병장님, 이 여성분의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태도는 너무나 비인간적입니다. 저분은 단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작은 소망을 이루어드리려는 것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큰 잘못입니까? 아서의 예기치 않은 용기 있는 행동에 김 병장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더욱 완고한 표정으로 당신은 누구요? 관계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시오. 라고 쏘아붙였다. 그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다. 그러나 박진호 씨의 외침에 용기를 얻은 몇몇 다른 관광객들도 맞아요. 너무 심하잖아. 이야기라도 들어주지라며 작게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침묵하던 군중 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김 병장의 미간이 꿈틀거렸다. 은서는 박진호 씨의 도움에 놀라면서도 깊은 감사를 느꼈지만 동시에 상황이 더 악화될까봐 두려움에 휩싸였다. 소란이 커지면 정말로 공무집행 방해로 연행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거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채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낡은 편지 위로 떨어졌다. 김 병장은 관광객들의 웅성거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허리에 찬 무전기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을 취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짜증이 서려 있었다. 소동은 강압적으로 진압될 위기에 처했고 은서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 힘으론 어쩔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순간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김 병장의 시선이 잠시 박진호 씨에게 고정된 틈을 타 그의 뒤편에서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던 아주 젊은 수문장 하나가 얼굴엔 아직 앳된 기색이 채 가시지 않은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아주 빠르게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는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편지, 제가 나중에 어떻게든 전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실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은서의 손에서 편지를 거의 빼앗다시피 받아 자신의 붉은색 수문장 복 안주머니 깊숙이 재빨리 숨겼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러나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애써 감추며 다시 자신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 굳은 표정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다. 은서는 너무나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젊은 수문장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꿈을 꾼 건가? 김 병장은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듯 여전히 박진호 씨와 다른 관광객들을 향해 경고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박진호 씨는 은서에게 다가와 괜찮다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함께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가씨, 너무 상심 말아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답니다. 은서는 젊은 수문장의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의 예상치 못한 작은 용기와 친절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속으로 깊이 감사했다. 그 짧은 순간 그 젊은 수문장의 눈빛에서 보았던 것은 규율 너머의 인간적인 고뇌와 연민이었다. 박진호 씨에게도 떨리는 목소리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은서는 결국 김 병장이라는 거대한 규율의 벽은 넘지 못했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얻은 작은 인간적인 친절과 연대를 통해 아버지의 편지가 완전히 외면당하지는 않았다는 작은 위안과 희망을 얻었다. 그것은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다음 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 안에서 은서는 아버지의 낡은 로켓 목걸이를 가만히 만지며 창밖에 흐린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편지가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이름 모를 수문장에게 전달될지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젊은 수문장도 용기를 냈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마음들을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런 그녀의 마음을 분명 이해해 주실 것이라 믿었다. 은서의 마음속에는 며칠간 겪었던 서울의 차가운 기억과 함께 이름 모를 젊은 수문장과 박진호 씨가 남겨준 작지만 따뜻한 온기가 오래도록 남아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어쩌면 이것으로 충분한지도 몰랐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는 그렇게 서울 어딘가에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속에 남아있을 터였다.